새로운 요금이 추가가 된 거죠. KBO 돈 주고 몰래니까 아 나 좀 손해 보는 것 같아. 극비리에 말씀드리면 연말까지 극비리인데 얘기해도 돼요? 안녕하십니까. EBN 산업경제 특별기획 스포츠 중계 유리와 진행을 맡은 캐스터한 안준모라고 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특별기획인 만큼 중요한 패널 한 분을 모셨습니다. 특히 야구 쪽에서는 이분 따라갈 분이 없죠. 스포츠 서울의 장가온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스포서울에서 지금 스포츠 부장 맡고 있는 장강훈이라고 합니다. EBN 산업경제에서 준비한 스포츠 중계 유리와 컨텐츠. 사실 저희가 준비한 이번 컨텐츠는 저희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야구 컨텐츠가 올해 유료화 컨텐츠가 됐습니다. 사실은 뭐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외국에서는 자국 컨텐츠들이 유료화 서비스된 게 한참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좀 늦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장 기자님은 오늘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좀 어떠세요? 개략적인 걸 좀 말씀해 주시면. 유료화는 이미 돼 있었고요. 다만 올해는 기존에 쓰던 뭐 인터넷 요금, 뭐 케이블 TV 요금에 새로운 요금이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조금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조금 넓게 확장을 해보면 뭐 유료화인데 플랫폼이 하나 더 생겼다? 네,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비용을 조금 더 지불한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할 말이 많은 이 스포츠 중계 유료화를 저희가 오늘 준비를 했는데 처음에 섭외 전화를 받으셨을 때 네. 어떠셨어요? 이건 내 거다? 확실히 딱 오셨어요? 이건 나다. 이건 나다. 본격적으로 유료화 서비스가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우리나라 프로야구 팬들이 다른 또 페이를 하고 페이퍼뷰 형식으로 보신다라는 게 굉장히 인색한 그런 문화일 텐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감한 주제잖아요. 민감한가요? 아니 이게 찬성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저는 민감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찬성하시지 않는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좀 민감할 수도 있다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그분들도 의견이 있으시니까. 그럼요. 네, 당연히. 예. 그 중계는 네. 저는 올림픽 중계가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올림픽은 어쨌든 세계인이 모여서 하는 스포츠 축제인데 여기가 중계 신기술 경연장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부터 했지? 하고 찾아봤더니 1930년대 세계대전 중에 그때 라디오가 막 확성기처럼 해서 체제들을 알리는 목적으로 썼던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전쟁이 끝나고 올림픽을 하면서 베를린 올림픽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때 중계를 했어요. 그리고 경기장에 CCTV 달아놓고 밖에서 볼 수 있게 해준 게 최초의 중계였다고 해요. 그러면서 런던 올림픽 때 TV 중계가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됐거든요. 그래서 냉전 때 막 로켓 쐈잖아요, 서로. 그렇죠. 달 날아간다 뭐 이러면서 그때 인공위성 쏴서 위성 방송이 60년대부터 이제 들어가고 그러면서 케이블 TV 오고 한국도 제 기억에는 95년인가 케이블 TV 처음 시작한 걸로 알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10년 정도 후에 케이블 채널로 전 경기 중계가 됐죠. 프로야구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 이제 산업화가 이제 쭉 되기 그러면서 이게 스포츠도 콘텐츠가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방송 시장도 굉장히 넓어졌고 중계 기법도 굉장히 많아졌고 그게 이제 OTT까지 온 거죠. 어떤 연구 결과를 보니까 MZ 세대로 갈수록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이 돈을 지불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 여러 개의 플랫폼을 보다 보니까 이게 하나만 보면 5,500원인데 세 개 보면 한 2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죠. 더 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네, 그런 분석들이 있어서 그거는 뭐 일리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면 이왕 돈을 받고 중계를 한다 그러면 돈값을 좀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의 프로스포츠가 태동된 것 자체가 프로스포츠 비즈니스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태동시킨 게 아니라 아니죠. 분산시키기 위해서 관심 분산을 위해서 태동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갖게 하려면 무료로 보게 해야 관심을 많이 가질 거 아닙니까? 거기에 돈까지 내라 그러면 누가 보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문화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사실은
올해 이제 돈 내고 보세요라고 했더니 막 들고 일어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온라인에서.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근데 거기에 시범 경기 때 그 회사가 네. 대형 사고를 너무 쳤잖아요. 세이브 뭐 별짓을 다 했잖아요. 네, 22번 타자. 22번 타자 최은성서부터 깜짝 시작해갖고 놀랐네. 예, 난리가 났었는데 5월달서부터 정식으로 이제 우리가 페이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게 왜 갑작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왜 반대되는 입장도 나오고 있는지 장 기자님이나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입장을 어떠세요? 보시면. 아, 이거 갑작스럽게 된 건 맞아요. 네. 결론만 말씀드리면 KBO도 사실 유료화가 될 거라는 생각을 이렇게 빨리 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들어가서 맞춰가려다 보니까 실수들이 나온 거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로직이 어떻구나 팬들이 뭘 원하는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빨리빨리 받긴 하는데 제가 오늘 통화한 그 내용 극비리에 말씀드리면 극비리인데 얘기해도 돼요? 예? 극비리인데 뭐 얘기하면 그게 뭐 극비리예요? 돈 받았어요. 오케이. 연말까지 준비해서 내년에는 새로운 서비스들 이른바 자체 콘텐츠들 제작하겠다. 티빙에서. 네, 그래서 지금 그거 디벨로핑 하고 있는 단계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무조건 해야 돼요. 저는 계속 위험해지는데. 5,500원을 내잖아 달에. 맞아요. 그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볼 거를 자꾸 줘야죠. 자, 그러면 요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가 해외 사례를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좀 조사를 해오셨잖아요. 네, 많이 역사서부터 좀 조사했는데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일단 그 너무나 그 유명한 메이저리그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이제 프로레슬링 WWE라고 하죠. WWE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엄청난 가격에 미국 그 지역에 완전히 판권이 지금 넘어갔고 점점 OTT 쪽으로 NBA도 그렇고 넘어가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제 그 추세를 당연히 MZ세대뿐만 아니라 저희 같은 기성세대도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페이를 하는 게 이제 우리도 당연한 것처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기자님 퀄리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방송사의 퀄리티 중요하죠. 제작진의 퀄리티가. 근데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컨텐츠 자체의 퀄리티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NBA의 농구는 돈 주고 봐도 아깝지 않아. 메이저리그 돈 주고 봐도 아깝지 않아. WWE 완벽해 시나리오 아깝지 않아. 그런데 KBO 돈 주고 볼래니까 나 좀 손해보는 것 같아. K리그 돈 주고 볼래니까 좀 손해보는 것 같아.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야, 그거는 어렵죠. NBA도 그렇고 메이저리그도 그렇고 그 경기도 가서 보면요 다 재밌진 않아요. 물론 그렇죠. 네. 네. 근데 일단 그 수준과 오타니가 있고 예를 들면 누가 있고 누가 있잖아요. 최정도 있고 있죠. 최정 선수 지금 새로운 네. 또 홈런 기록 썼죠. 홈런 세운 네. 최정도 있고 정혜용도 있고 네. 한 달에 도루 10개 홈런 10개 한 김도영도 김도영도 있고, 있고. 잘생긴 문동주도 있고 뭐 지금 참고로 말씀하시는 모든 선수들과 팀은요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팀만 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KBO 리그가 재미있으려면 일단 저부터 반성을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왜요? 제가 요즘에 되게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프로스포츠는 관중들한테 돈 받고 그럼요.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론 선수들의 경기력이 베스트면 최고죠. 항상 베스트 컨디션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계하시는 분들, 저처럼 취재해서 기사 쓰는 사람들, 뭐 이런 분들이 이 그라운드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우스갯소리로 많이 한 얘기가 대중들이 관심을 갖는 첫 번째 덕목이 뭐냐? 아는 사람의 모르는 이야기. 이 선수들의 모르는 이야기를 자꾸 발굴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게 이 유료화의 베이스에 깔려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콘텐츠의 질이 좋으려면 여기 있는 바탕, 기본 원 베이스는 어쩔 수 없이 동일해요. 이거를 어떻게 가공해서 어떻게 표출해내느냐의 싸움이거든요. 그 시금석을 이번 유료화를 통해서 조금 좀 다져갔으면 좋겠다. 오케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OTT로 지금 프로스포츠화가 이제 막 야구가 시작을 했어. 그러면 시점이 적기라고 생각하세요? EBN